오태우래 시사본부. 정무수석 비서관에 한병도 정무비서관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습니다.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의 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문이 술을 한 병도 못 드신다고 그랬는데 저랑 사귀려면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만한 조정력, 술을 한 병도 못 마시면서 늘 술자리에서도 탁월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감각까지 겸비한 한수석께서 여당이 미처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채워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월요일부터 이슈 초대석 시간 좀 준비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비서관 근무하다가 이례적으로 청와대 내부 승진을 거쳐서 정무수석 됐고 지난해 말까지 수많은 여야 정치인들을 상대로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퇴임 이후에 첫 방송 인터뷰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서서 지금 저희가 잠깐 좀 말씀 듣고 시작을 했는데 예. 한병도 술을 못한다 그래서 별명이 한병도라 이렇게 소개를 예. 지금 많이 예, 하면서 예.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한병도 못하세요? 예, 제가 대학 때도 예. 활동을 많이 해서 술자리가 많았는데요. 예, 예. 체질적으로 술이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한병도 실제로 못 마시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좀 불편함은 있는데 지금은 소문이 많이 나서 술을 한 병도 못 마셔서 한병도다 이게 소문이 많이 나서 예, 예. 저를 만나시면 요즘 술을 권유한다거나 이게 부담을 주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술을 전혀 못 합니다. 한 번도 입에 안 대보신 거예요? 아니면 시도는 했는데 전혀 안 받은 거예요? 제가 이 소주를 한 반잔 정도만 마셔도요. 반잔? 네, 예. 반잔만 마셔도 오바이트가 한 5-6번 나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그 가스명수 작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마시면 이렇게 온몸이 다 올라오고요. 벌겋게 올라오시고. 네, 벌겋게 올라오고. 예. 그래서 술을 배우려고 노력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양주도 먹어봐라. 소주를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술 권하는 사회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한 달간 노력을 하면 몸이 적응을 할 거다. 예.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술은 안 됩니다. 예. 남자들 사회에서 아니면 정치인들 사이에서 술을 안 하고 정치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예. 그래서 이제 원칙을 정한 게 술자리는 무조건 간다. 오히려? 예. 그리고 20명이 모여서 마지막 한 명이 남아도 그 자리에는 꼭 남아 있는다. 예,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끝까지 안 취하신 유일한 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취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취한 줄 알았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무수석 자리가 대통령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 주로 국회 설득하고 조율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정무수석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업무가 주요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정무비서관실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국회와의 소통, 이 주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성과라는 것도 입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예산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회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서관실은 이제 자치발전 비서관실이 있는데요. 네. 지금 국정의 하나의 주요 축으로 지방정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발전 비서관실에서는 16개 시도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치발전 비서관 이 두 가지 업무가 주요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 임명받고 업무를 수행하셨죠? 수석이요. 예. 그리고 나서 올 초에 퇴임하신 것이고 저희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가운데 퇴임하신 분들과 인터뷰를 좀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수석들이 다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러신 거예요? 글쎄요. 좀 쉬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모로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거고 그런 게 뭐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수락해 주신 이유를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니 뭐 할 이야기는 또 그 궁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가서 뭐 할 이야기 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스스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하나씩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년 2개월 정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을 하셨고 지금 퇴임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을 함께 하신 분인데 그간의 소회부터 먼저 좀 밝혀주시죠. 뭐 나름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청와대 생활이라는 것이 아침 새벽 일찍부터 또 국회나 뭐 지방정부 업무가 아주 밤 늦게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권 초기에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아마 시간에 구애 없이 새벽에도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것에 대응을 하는 걸로 정부가 시작을 가 됐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아주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017년 말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에 대한 우려들, 경고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걱정이 많이 됐던 부분이었죠. 일단 그 평화에 대한 우려가 많으면서 우리 국내적인 우려뿐만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불안해 보이고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참 어렵게 출발을 했는데 정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이런 평화 분위기가 정착이 되고 그 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한 차례 없었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이렇게 체감할 수 있었고 또 그건 뭐 보람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 만에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3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언제쯤부터 우리 남북이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글쎄요. 저희들은 초기에부터 대화와 협력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이런 의지를 계속 제기를 했었고요. 그것에 대한 북측에서 답이 왔죠.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불신과 갈등 이런 게 거의 정착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가 없었는데 그 물꼬가 터지면서부터 서로 대화가 시작되고 신뢰도 조금씩 쌓여나가고 또 북미 간에도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잖아요. 근데 이제 1차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좀 더 평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수석 임명하시면서 뭐라고 따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까? 일단 정무 역할이 저희들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소통을 가장 강조를 하셨습니다. 소통은 제가 여야 국회의원님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야당 의원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자주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걸 가장 강조를 첫 번째 일성으로 하셨습니다. 여야 의원들을 많이 만나셔야 되는 자리잖아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취임 축하난 들고 예방한 게 아마 언론에 잡히는 정무수석으로서의 거의 마지막 역할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 예방하면서 특히 야당 쪽 만나면서 가장 부담되고 어려웠던 건 어떤 걸 꼽으실까요? 아니요, 그렇게들 주변에서도 야당 의원님들 만나는 거 부담스럽고 가기 싫지 않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또 많은 의원님들은 제가 17대 의원 시절에 이미 서로 알았던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있지는 않고요. 물론 만나면서 서로 주장이 달라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죠. 근데 예. 자주 만나고 소통하다 보면 어떤 공감대를 또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건 자주 만나서 논의하고 그런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거의 공격할 때는 만나실 때 참 힘드실 것 같던데. 그렇죠. 뭐 대표적인 사건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리 경제 정책이나 예. 그리고 사실과 다른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예. 이럴 때는 저는 또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걸 놓고 막 논쟁을 하죠. 논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어느 선을 지키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 대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의견의 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충돌도 하고 네. 의견 대립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가 부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수석들은 그래도 그 일에서 직접적으로 야당을 만나진 않지만 예. 정무수석은 또 계속 만나야 될 거예요. 저는 계속 만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한 게 많았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 수석이라든가 비서관 쪽의 공격들이 참 많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탁현민 행정관도 그랬고 네. 조국 수석에 대한 공격들도 있었고 임종석 수석에 대한 선글라스 논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죠. 한 예만 들어보자면 제가 임종석 실장님은 대학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한 30여 년이 다 됐나요? 아주 오래된 친구인데 실제로 눈이 안 좋습니다. 햇빛을 바로 저희들이 여름에 같이 이제 대학 이후에 해수욕장을 놀러 가고 그러면 임종석 실장은 꼭 선글라스를 썼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눈 자체가 갑자기 햇빛을 보면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서 그게 일상적으로 그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면 실제 눈이 안 좋아요. 가서 폼 잡으려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낀 게 아니고 내가 친구라 잘한다. 대학 시절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오해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 내부 회의를 통해서 현장을 한번 방문할 필요가 있다는 걸 회의 결과로 임종석 실장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누구누구 오라고 해서 대동하고 간 것이 아니다. 회의를 통해서 지금 평화무드를 만드는데 대통령도 밖에 계시고 이거 중요한 사업이니까 저희 회의를 통해서 그럼 한번 방문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비서실장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다라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야당 의원님들께 또 이야기하고 그럼 또 끄덕이고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그쪽을 좀 많이 부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석 활동하시면서 언론 쪽에 대한 좀 이렇게 어려움 좀 많이 토로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국회와 지방정부 이걸 많이 하니까 이제 주로 언론관계는 소통수석실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큰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는 이제 같이 퇴임을 하신 거잖아요. 같은 날. 그렇죠. 그리고 외교특보로 다 두 분이 똑같이 재임용되셨어요. 네.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발을 맞추는 그런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발을 맞추는 건 전혀 없고요. 이제 우리 임종석 실장께서는 비서실장 하는 과정에 UAE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쪽과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저도 이라크 아주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이미 참여정부 때 저희들이 이라크 군 파견 이후에 이라크와 이제 좀 더 친밀한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알았던 분이 이번에 신임 총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제가 한국에 초청도 했고 또 제가 이라크에 가면 그분의 개인 안가를 내주실 정도로 이렇게 가까운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총리가 되셨기 때문에 양국 간의 주요 어떤 경제적 교류, 문화적 교류 이런 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요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또 내년 총선 앞두고 측근들 커리어 관리해 주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 분석도 있나요? 그건 그냥 분석일 뿐일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경력 관리는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네.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으면 그 이상의 어떤 평가와 뭐 경력 관리는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난달 퇴임을 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꼭 좀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예. 2017년 12월 예.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당시에 예. 야권 쪽에서 혼밥하고 있다. 뭐 이런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아니 뭐 우리 피디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답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통령께서 뭐 혼밥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는 예. 아마 이제 그 여의도에서 그 의견이 쭉 그 퍼뜨리는 건 아마도 이 대통령이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 네. 그리고 뭐 저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참모들과도 단절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거다. 예. 정반대로 생각들 하시라. 이제 대통령께서는 아침 첫 일정이 그 주요 참모들과 모여서 모든 하루하루의 주요 일정, 국정 현안에 대한 과감한 토론을 합니다. 네. 그 토론에서부터 아침 일정이 시작이 되고. 매일매일이요? 그럼요. 매일 그렇게 현안을 직접 다 챙기시고 많은 수석실에서 주요 업무 관련된 보고를 수시로 가서 네. 보고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 수석실별로도 저희 수석실 같은 경우에도 뭐 대통령과 오천을 하고 또 뭐 비서관들, 선임 국장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좀 보고서 형식을 띈 보고보다도 네. 그런 뭐 오찬을 통해서 또 다른 분위기에서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도 각 수석실별로 아주 많고요. 그리고 뭐 주요 부처에서 현안 관련된 보고는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참모들과 단절되고 대화가 안 되고 이제 그런 걸 빗대어서 혼밥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모들의 고민은 너무 많은 일정이 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해외 출장을 갔다 오시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럼 돌아오시면 바로 일부터 챙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대통령이 휴식권을 보장해 드릴 것인지가 몇몇 참모들을 모여서 고민할 정도의 현안이고 그렇게 예. 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어떤 그 정치력 레토릭이지 사실과 전혀 다른. 한병도 전 수석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측근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를 예, 들었는데 예. 정치인 문재인을 보좌하던 시절이 있었고 예. 또 대통령으로서 보좌를 하면서 좀 다른 모습이라든가 좀 느낌 받으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대통령께서는 뭐 그렇게 큰 대통령이 되시고도 큰 변화가 생기신 건 없으시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라는 예를 들어 전에 그 당대표 하실 때와 대통령이라는 어떤 무게감, 예. 지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달라진 거지만요. 예. 어떤 사람을 대하신다거나 뭐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게 큰 변화가 없이 네. 당대표 하시고 그럴 때도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본인의 가지는 무게감, 의무감에 굉장히 충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네. 예. 그 정무수석의 업무 가운데 대통령이 내정한 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분들의 국회 청문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큰 역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한 뭐 소외라든가 기억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이제 그 저희들은 이제 원내 대표단이나 야당 네. 대표님들 만나서 좀 협조를 요청. 하는 거고 오해가 네. 있으면 뭐 대표님들 만나서 이건 이렇다 정도 이야기하는 정도이고 예. 주로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부처에서 준비팀들이 구성이 되고요. 그분들이 역할을 주로 다 대응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건 그 부처에서 다 담당해서 대응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사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아주 깊은 곳까지 정무수석실에서 막 그 상임위까지 가서 하고 그런 일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지난해 돌아보시면 아무래도 가장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예. 여기에 대한 것들에서 좀 평가가 좀 좋지 않았던 네. 것으로 네.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안 관련해서도 이제 국회 설득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산 전국 때마다 야당의 이제 반발 일으켰던 이슈가 바로 소득 주도 성장 관련된 여기에 대한 실효성 논란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현안이고 예.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시죠. 그리고 아침 현안회의 할 때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 소득수주 성장, 이것에 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당을 찾아뵈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를 해야 된다. 네.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어떤 가계의 소득을 증대를 함으로써 이게 그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에서는 투자가 확대되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IMF, OECD도 이미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그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IMF에서도 주요 의제입니다. 예. OECD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요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때문에 경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마 좀 더 야당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경제가 어려운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이슈가 됐던 거 보면 뭐 최저임금 인상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됐고 뭐 자영업자가 어렵다. 그래서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는 그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든지 바로 좀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경제 전반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한병도 개인의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로 17대 때 국회의원 지내신 바도 있었고요. 상당히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예, 제가 만으로 34세인가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34세 국회의원 하셨고. 예, 만으로. 예. 그리고 이제 내부 승진을 거쳐서 정무수석에 가셨다가 앞으로 또 정치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뭐 총선에 나오십니까? 예, 뭐 지금 이런 데서 총선 이걸 선언을 하면은 그런 건 이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낙선을 3번이나 하셨던 경험도 갖고 계세요? 자꾸 3번이라고 하는데 그 이해찬 대표께서 저를 보면은 이렇게 농담으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어떻게 하면 3번을 떨어질 수가 있나? 이게 웃으시면서 그 농담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3번이 아니고 낙선한 거 2번입니다. 한 번은 출마를 안 했고요. 예, 이제 한 번, 2번 낙선했는데 한 번은 이제 경선에서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본선에서 안 됐는데 2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 자체가 꼭 배지를 달아서 하는 걸 뭐 정치적 성공이라고.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뭐 작게든 크게든 본인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좀 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그 일관되게 본인의 생각을 변함없이 하는 것 자체가 뭐 정치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대한 어떤 그 떨어진 순간에 그 아쉬움, 상처도 있긴 하지만 좀 먼 안목에서 보면. 지금 뭐 괜찮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또 조국 수석의 뭐 PK 차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서로 뭐 말씀을 좀 나누시거나. 아니요, 뭐 조국 수석님께서는 현재 그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고요. 임종석 전 실장님도 뭐 조만간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선언하거나 그걸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느 지역을 다 해서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PK 차출설 이것도 뭐 당에서 아직 그게 공론화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종석 실장 정치는 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뭐 본인의 출마나 그리고 뭐 출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발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발표를 위한 준비 단계 이런 건 아직 뭐 다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정치인으로 또 청와대 수석 거쳤으면서 이제 일정한 목표를 좀 이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한병도 개인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바람, 꿈, 목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뭐 이 청와대 수석 됐으니까 어떤 성공에 비유하고 그러는데 저는 네. 그걸 뭐 성공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됐다고 꼭 성공을 하는 거고 수석이 됐다고 뭐 어느 정치적 성과나 이것을 성공이라는 단어로 평가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무 파트에서 일을 하고 수석하고 그런데 같은 업무 연장이죠. 네. 그래서 정무수석실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마무리해 주실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예, 벌써 예. 그렇게 됐네. 예. 예, 정말 뛰어나고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을 하면서 네. 자기 보람과 소신을 느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현 이라크 외교특보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훅 갔네요. 정말 빨리 갔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